비료란 이름 그대로 살찌우는 재료, 작물의 생육에 필요한 양분을 공급하여 작물 생산량을 늘리고 품질을 향상시킬 때 사용되는 모든 것을 말합니다. 좁은 의미에서는 화학비료란 말을 줄여서 지칭하지만 사실은 유박, 퇴비, 화학비료, 영양제 모든 것을 포함하는 말입니다. 여기에서도 바로 이 모든 것을 포함하는 말로 사용합니다. 작물을 심어놓고 아무것도 주지 않아도 죽진 않습니다. 햇빛만 있으면 스스로 땅속의 물을 흡수하고 공기 중 이산화탄소로 광합성을 해서 살아갑니다. 식물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여러 영양소 중 90%는 이 시스템으로 해결합니다. 바로 탄소, 산소, 수소이죠. 그 외 땅속에 농부가 주지 않아도 되는 여러 영양소가 있습니다. 토양의 사정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농부가 따로의 비료를 주지 않아도 식물 스스로 90% 이상은 해결합니다. 문제는 그 10%도 안 되는 걸 공급해 주지 않으면 해준 쪽과는 엄청난 차이를 보입니다. 10% 공급을 제대로 해주지 않으니 차이가 나도 10%만 나는 게 산술적으로 맞는데 왜 그런가? 모든 작물이 필요로 하는 필수 영양소는 지금까지 밝혀진 것은 17가지. 앞에 얘기한 것처럼 구할리는 없는 탄소, 산소, 수소는 식물이 해결하고 나머지 14개는 땅속에 있던 농부가 해결하든 해야 하는데 이 중 한 가지만이라도 부족하면 그 부족한 것이 하향 평균선이 되기 때문에 비료를 공급하는 농산물과 그렇지 않은 농산물 간의 격차가 그만큼 커지기 때문입니다. 농부가 공급해 줘야 할 14가지 영양소도 똑같은 양이 필요한 건 아니죠. 이 중 질소인산가리는 다른 영양소에 비해 아주 많이 필요합니다. 다음에 많이 필요한 것이 칼슘, 마그네슘, 황입니다. 이 6가지를 흔히들 다량 요소라고 하죠. 많은 양이 필요한 영양소란 뜻이죠. 남은 8가지를 아주 적게 필요하다고 미량 요소라고 부릅니다. 작물마다 요구하는 양은 다르지만 보통 질소, 인산가리 비율이 각각 100이라면 칼슘, 마그네슘, 황은 각각 10, 미량 요소는 1로 보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건 편의상 기억하는 수량이죠. 이 성분 중 어느 하나가 특별히 부족해도 안 되고 과유불급, 특별히 많이 공급해도 안 되죠. 부족하면 결핍 현상, 넘치면 과잉 현상이라는 장애 현상이 일어납니다. 물론 약간이 부족하고 약간이 남다고는 장애 현상이 일어나지 않지만 부족할수록 과잉 공급할수록 그 피해는 커집니다. 균형이 있는 시비가 필요하죠. 여러 영양소 중 질소인산가리가 월등하게 많이 필요하니 일단 비료의 배합은 질소인산가리 비율을 최우선으로 해야겠죠. 다음에 황, 마그네슘, 칼슘이 부족하지 않게 배려하고 미량 요소는 땅에도 어느 정도 있고 우리가 주는 유기질 비료 속에도 포함되어 특별히 더 주지는 않지만 봉수만은 토양에도 적고 주어도 작고 용탈이 되니 미량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주 적게 필요하다는 미량 요소들도 부족해지기 쉽습니다. 요즘은 미량 요소도 특별히 공급해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싼 값에 팔리는 영양소, 사실 여기 말한 비료 성분 말고 따로의 작물을 잘 자라기는 영양소는 없습니다. 사용하기 쉽게, 흡수하기 쉽게 수용액으로 만들거나 아님 미량 요소를 첨가해 만들었습니다. 마침 우리 밭에 그 미량 요소가 부족하 있는데 조금은 보충하니 몰라보게 좋아진 거죠. 앞 얘기에서 비록 미량이 남아 어느 특정 성분이 부족하면 거기에서 하향 평균선이 형성된다고 얘기했죠. 한 예로 땅콩, 완두콩, 대두 등 콩과식물은 여러 미량 요소 중 몰리브덴이 특히 필요합니다. 이 몰리브덴과 몇 가지를 더 첨가한 영양제를 시판하는데 이걸 친히 몰라보기 효과가 있는 거죠. 이런 현상을 보니 비록 작은 양을 비싼 값에 판매하지만 그 값을 한다고 생각하고 다음부터는 영양제 매니아가 됩니다. 그런 걸 전문 농부도 아니고 이제 막 작물 몇 가지 심었는데 각각의 양을 어떻게 아냐?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 각각 해당하는 작물의 비로 주는 양을 물으면 친절히 가르쳐 줍니다. 남들이 많이 심는 작물은 거기에 맞는 전용 비료가 제품화되어 있습니다. 내가 한 가지 작물만 해마다 키운다면 그걸 사놓고 치면 되는데 저처럼 손바닥만한 밭에 5만 가지 다 심으면
그 오만 가지 전용 비료를 쟁여놓고 칠 수는 없죠. 이때는 질소인산가리 등 단용 비료를 사놓고 전용 비료 포장지에 표시된 만큼 배합하면 됩니다. 전용 비료는 미리 만들어진 소스에 비한다면 단용 비료는 고추장, 된장, 간장, 소금에 비할 수 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농사를 전문적으로 짓는 분은 전용 비료를 사서 치면 큰 탈이 없는데 농사 경험도 적은 텃밭농부는 작은 밭에 온갖 것을 심었으니 각 작물을 제대로 남들처럼 키우려면 작물에 맞게 시비해야 하고 그러려면 비료 공부를 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뿌리는 유박이나 퇴비도 여러 영양소가 들어있지만 더구나 공장에서 제품으로 만든 화학비료도 한 가지 영양소만 들어있지 않습니다. 화학비료야 일부러 여러 가지 성분을 각 작물의 필요량에 맞추어 섞어서 만들었지만 질소인산가리, 단용비료도 한 가지 성분만 들어있는 것은 요소비료, 붕산비료 등 몇 가지만 있습니다. 우리가 쓰는 단용비료 중에는 질소비료로 유한비료가 있습니다. 황산과 질소가 섞여 있죠. 인산비료는 용성인비가 가장 많이 쓰이는데 여긴 인산뿐만 아니라 여러 영양소가 많이 섞여 있습니다. 가리도 연마가리, 황산가리, 황산, 고토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한 가지만 아니고 섞여 있는가? 대부분의 원소는 한 가지로만 있기 어렵습니다. 불안정하기 때문이죠. 또 한 가지는 제법 자체가 여러 가지 성분이 섞일 수밖에 없습니다. 요소를 비롯한 질소비료는 공기중의 질소를 모아서 만든 것인데 인산비료는 인이든 인광석을, 가리비료는 가리가 든 가리광석을 공장에서 황산 같은 것을 첨가하여 작물이 쉽게 흡수하도록 만든 비료입니다. 무시무시한 황산을 첨가해 만든다니까 화학비료가 나쁜 것이다. 이건 소금 즉 염화나트륨이 나트륨과 독가스 염소가 들어있다고 먹지 않은 것과 같은 것이죠. 물론 작물이 흡수하려면 이러한 성분 즉 분자는 다시 이온으로 쪼개져서 흡수되긴 합니다. 예를 들어서 황산가리 비료를 당겨주면 땅 속에서 물이나 미생물에 의해 황과 가리로 이온화되어 흡수되는데 황은 작물에게 필요한 다양한 요소이고 또한 맛을 좋게 하고 우리 건강에도 필요한 영양소입니다. 우리가 준 여러 비료는 땅 속에서 물이나 미생물에 의해 이온화되어 흡수되어진다고 하였죠. 이건 유박이나 퇴비 등 유기질 비료나 공장에서 만든 무기질 비료 모든 것이 똑같습니다. 우리가 늘 사용하는 유박이나 퇴비 등 유기질 비료 속에는 화학비료보다 더 다양한 영양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작물에 필요한 양에 비해서는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지금처럼 화학비료가 나오기 전의 농산물 수확량을 보면 짐작할 것입니다. 그런데 왜 밭을 만들 때 유박이나 퇴비는 꼭 넣는가? 어떤 사람은 유기질 소고 양분은 몸에 좋은 약물이지만 화학비료를 주어서 생산된 농산물은 건강에 해롭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분이 많습니다. 심지어 그걸 먹었기 때문에 암에 잘 걸린다고 생각하는 분이 많습니다. 앞에서도 잠깐 언급하였지만 유기질은 공장에서 만든 무기질이든 모두 땅속에서 물이나 미생물에 의해 분해되어 이온화되어 흡수되어집니다. 친환경 농업에서는 화학적으로 제조된 비료를 쓰지 못합니다. 친환경 농법이란 자연 친화적으로 농사를 짓겠다는 뜻이지 그 친환경이란 말 속에 건강에 좋다는 뜻을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유박이든 퇴비든 동식물의 분변이나 사체를 이용한 비료를 유기질 비료, 공장에서 만든 비료를 무기질 비료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 어느 것이든 무기질 양분으로 식물에게 흡수되어집니다. 그럼 그 냄새나는 것을 왜 주남? 바로 땅심, 토양을 개량하기 위해서입니다. 퇴비는 미생물을 포함하고 그 자체가 미생물의 먹이가 되며 배수를 좋게 하고 토양을 입단로하죠. 본 영상은 작물의 생장에 필요한 여러 영양소와 그 영양소가 들은 우리들이 많이 쓰는 유기질, 미기질 비료에 대한 전반적인 소양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각 영양소가 작물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또 그 영양소는 각각 어떤 성질을 갖고 있는지, 각 영양소별 비료는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것은 제 재생 목록 4번에 많이 있습니다. 참고하십시오. 얘기가 구체적으로 진행될수록 또 원리의 바탕을 두어 얘기할수록 어려워지는 것은 어느 분야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비료에 대한 영상을
올리겠습니다.